중요한 것은 이제 원료 성분을 먼저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성분 중에 첫째는 생명요소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NaCl. NaC 원료가 들어갔어. C. NaC. 그래서 29가지고, NaC 원료는 이제 거기서 배울 거야. 이제 생명원소부터 이야기가. 우리 몸은 생명원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그게 생명원소가 29가지를 우선 찾아냈어. 인간의 몸을 만드는 생명원소가. 근데 이 생명원소가 미네랄이라고 알지, 미네랄. 그것은 무기질이야. 그 지구상에는, 이게 지구라고 하면 우리 땅덩어리야. 지구는 약 110종의 원소로 돼 있어. 원소, 미네랄. 원소가 110가지 찾아낸 게, 그럼 110가지가 모여갖고 이 큰 지구 땅을 만든 거야. 지구 땅을. 다른 거 아니야. 이게 공기를 속에 있는 산소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러한 원소들이 110가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지구 땅덩어리야. 그럼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물, 살아있는 뭐 식물, 동물, 뭐 무생물, 돌, 바위, 흙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 등등, 이 모든 것은 다 110가지 안에서 조합이 돼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그걸 알아야 돼. 찾아낸 것이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110가지. 그럼 이 안에 살고 있는 인간, 식물, 동물 다 110가지 이내의 원소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110가지로 만든 건 지구 하나밖에 없어. 그럼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은 110가지가 안 돼. 그럼 인간은 몇 가지로 만들었냐? 29가지더라 이거야. 찾아보니까 110가지 중에서 29가지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계속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이 늘어날 수는 있어.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찾은 것이 110가지 중에서 29가지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인간은 25세 이후부터는 늙어간다는 것은 생명원소가 부족해진다는 뜻이야. 몸 안에서 세포를 만들고 조직, 기관을 만들고, 이게 다 29가지 갖고 만드는 거야. 그 29가지 성분이 25세까지는 많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고. 근데 25세부터는 노화가 된다는 거는 이제 점점 이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만들어야 할 세포도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노화야. 그리고 60, 70 넘어서 80 이렇게 노인이 되면은 몇 가지 없는 거야. 몸이. 그러니까 완전히 살이라든지 몸 자체를 이루고 있는 근육, 뼈가 다 퇴화가 돼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질 수가 없어. 왜? 이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 20대의 젊은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럼 화장을 해. 응? 그러면 죄가 남지. 그 죄를 분석하면 29가지야. 딱 29가지가 나와. 그런데 70, 80 노인이 죽었어. 그럼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죄가 나왔어. 그거는 15가지도 안 돼. 그걸 잘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내 몸을 만드는 거는 29가지 원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옛날 37년 전에 이거 만들 때 찾아낼 수가 없어서 헝가리자에 그 사바도 갖다 썼던 거예요. 근데 사바는 15가지가 안 돼. 그래도 효과는 좋았어. 근데 그게 수입이 안 돼. 지금은. 그래서 다시 내가 찾아냈어. 찾아내서 지하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찾아낸 게 29가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몸 안에도 29가지가 꽉 들어찬 것이 바로 2주, 2달째, 2개월째
자궁 안에 있는 양수야. 이제 그걸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젊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뱄어. 그럼 임신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자궁이야. 여자의. 이 안에 2개월째는 양수라는 것이 생겨.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째, 임신 2개월째. 이게 양수야. 그리고 이 양수 속에 꽉 들어차서 여기서 아기가 떠다니는 게, 아기가 2개월째는 꼭 뱀이야. 파충류. 인간 몸이 아니야. 2개월째 아기가 모습이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양수를 먹고 뱉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기가.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도 또 막 스며들어가. 이게 양수가. 그럼 양수만 한 달 동안 먹고 뱉고 해도 아기가 살아있잖아. 한 달이야. 30일. 그리고 3개월째 갔을 때 태반이 생겨. 자궁관 안쪽 벽에 태반이 생겨서 태반에 탯줄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양수 막을 뚫고 들어가. 뚫고 들어가서 애기 배꼽하고 연결이 돼. 탯줄이 배꼽하고. 그래서 3개월째부터는 이 태반 속에 있는 영양소를 배꼽을 통해서 먹고 비로소 애기 몸이 3개월째 됐을 때 머리, 가슴, 팔, 다리가 생겨. 이 2개월째 뱀이 3개월째 가서는 애기가 되더라. 사람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2개월째 양수가 이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은 게 없으니까. 그 2개월째 양수에 분석을 했어. 도대체 뭐가 들었냐. 양수 속에는 29가지 생명원소가 들었더라. 이 생명원소가 뱀, 파충류를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3개월째부터는 배꼽을 통해서 이제 엄마의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3개월째 태반 속에는 약 57종의 영양소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어. 분석을 했더니 그 중에서 11가지밖에 없어. 생명원소는. 즉 27가지 중에는 뭐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의 영양소가. 그 중에서 11가지만 생명원소더라. 그러니까 2개월째만 29가지더라. 이제 알겠어? 2개월째만. 그리고 3개월째부터는 팍 줄어들어 이게. 그리고 10개월째 됐을 때 아기가 나오고 자궁 속에서 아기가 나온 다음에 탯줄이 나오고 한참 기다리면 태반이 나와. 그때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이 양수막이 터져. 이게 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양수가. 근데 이 10개월째 양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기가 오줌 싸고 똥 싼 것이 섞어져서 나오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가 나오고 난 뒤에 탯줄이 나오고 태반이 나오는데 이 태반도 10개월째는 57가지가 아니야. 맨 그냥 근육 덩어리야. 뭐 말인지 알아? 아무것도 없어 영양소가. 3개월째만 57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태반도 3개월째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태어나갖고 아기가 이제 엄마 젖을 먹어. 엄마 젖을 먹는데 젖 속에도 10가지가 안 돼. 생명원소는. 2개월째 양수만 29가지다 이 말이야. 이때 아기 모든 인간의 세포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뼈대나 이런 근골격이 다 만들어져 갖고 3개월째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몸이 됐을 때 비로소 탯줄을 통해서 영양소를 빨아먹고 10개월째 태어나고 엄마 젖을 먹어도 10가지 이상 안 되지.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밥을 먹어. 그 밥과 반찬 속에 그 다음에 마실 물 속에도 생명원소가 들었거든. 그것도 10가지가 넘질 않아. 중요한 것은 2개월째 양수가 중요하다. 이 29가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뼈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혈액을 만들고
모든 것은 29가지가 있어야 가능해. 근데 이게 25세까지 지나면은, 25세를 지나면은 부족해진다. 그게 노하고, 더 부족해지면은 이제 갱년기, 40대에는 더 부족해져. 그게 갱년기가 되는 거고, 60대 노년기 이제 그때부터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만드니까. 이게 있어야 만들지. 세포도 이게 없어 못 만든다니까. 이게 있어야 한다니까. 생명원수가. 그래서 이것을 찾아낸 게 37년 전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 다음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교에 그 교수 한 분이 있어. 거기도 그걸 연구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화학 교수인데 연구만 할 뿐이지 제품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나는 37년 전에 만들어버린 거고, 셀제를. 그래서 이거를 먹어서는 흡수가 잘 안 돼. 25세 이전까지는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소장이든 대장이든 흡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흡수를 해야 되는데, 25세부터 나이가, 노화가 시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거라. 생명원수 29가지 입에다 넣어줘도 100% 내 몸에서 쓰이지 않고 대변으로,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25세부터는. 이게 주로 대장에서 물과 함께 흡수를 하는 거거든. 생명원수는 소장이 아니야. 대장에서 물과 함께 대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든 이 셀제스에 들어있는 생명원수 29가지를 알약으로 만들어. 타블렛이나 알약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먹인다고 하죠. 아침에 하나, 저녁, 점심에 하나씩 먹여도 결국 부족한 사람은 25세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인간들이 부족해서 필요로 하는 거지, 25세 이전에는 먹어봐야 다 대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70, 80은 더 부족할 거 아니야. 이런 노인네들한테 막 먹여도 몸 안에서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소장이나 대장에서 흡수되는 게 맥시멈 5%야.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 생명원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음식이 다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날 돌아오지, 그럼 엄마 아빠 부모한테 사다 고향 갈 때 소고기 이런 거 많이 사갖고 간다고, 먹는 보약 이런 거 백날 사갖고 가봐야 5% 이상은 흡수가 안 돼. 95%는 또 대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든든한 맛에 사는 것이지, 노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잘 먹어도 죽게 돼 있다 이거야. 결국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원소를 29가지를 먹는 걸로 개발해도 안 된다는 거야. 5%만 흡수가 되니까. 그거 갖고는 내 몸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연구한 것이 피부를 통해서 집어넣어버리죠. 37년 전에. 그래서 셀제를 만들고 저기에다가 29가지가 들어갔는데 15%를 집어넣었어. 대단한 거야. 화장품이 1%만 넣어도 대단히 많이 넣은 거거든.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 1%가. 근데 15%가 들어갔다. 생명원소가. 그러니까 피부를 바르고 마사지를 내가 잘 해주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증을 해주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교육시킬 때. 한증을 하면 더 잘 들어가. 뜨거운 적외선을 쬐주니까 잘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한증하면은. 그러면은 피부를 통해서 노인들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애기들도 발라줘야 되거든. 필요할 때는. 그런데 거의 흡수가 안 돼. 조금 흡수가 되고 말지. 어린아이들. 왜? 몸에 있으니까. 즉 필요 양만 흡수가 돼. 근데 노인들은 100%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즉시 효과가 나오게 돼 있어. 그 자리에서. 어디 아픈 데다 발랐다. 그럼 통증이 바로 제거가 되고 없어져. 두통이 있다. 예를 들어 막 여기 편두통 같은 경우 심할 때에는 이제 타이레놀 이런 거 먹잖아. 진통제를 먹으면은 식도를 거쳐 위에서 녹여서 십이장을 거쳐 작은 창자 초입구에서 빨아들인다고. 진통제를 빨리 빨아들여야 통증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이 25분이 넘어. 발라놓고 20분, 30분을 기다려야 없어진다 이 말이야, 통증이. 근데 셀제를 종이에서 지근지근 바르잖아. 물론 많이 발라야 돼. 듬뿍 찍어서 막 두피에다가 발라야 돼.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래서 문질러줘. 한 2, 3분.
3, 4분만 문질러주면 벌써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20분, 30분을 기다려야만이 진통제는 효과가 나오는데 셀제는 3분 안에 효과가 나와. 왜 그럴까? 피부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생명원소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돼? 이게 생명원소가 부족한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원소가 들어가면은 정상세포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 모든 거를. 정상세포로 바꾸니까 통증이나 질병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부활이 되니까 정상세포가 만들지 않는 것이 엄마세포가 딸세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질병을 걸리게 하는 것도 세포거든. 이제 병든세포거든. 병든세포가 정상적인 엄마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딸세포를 만들도록 해주는 거예요. 셀젤이. 이해가? 그 증거가 있어. 또 이따 보여줄게. 증거가 피부를 도려내갖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서 그걸 검증을 못하는데 우리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원소가 신속하게 들어가서 신속하게 효과가 나온다. 근데 적은 양을 바르면 적게 효과가 나와. 이 노인으로 갈수록 나이 많을수록 두껍게 발라서 살 색깔이 안 보여야 돼. 약 0.5cm를 발라야 돼. 0.5cm 이상. 거의 1cm 가깝게. 듬뿍 바를수록 효과가 빨라. 왜? 많은 양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아? 양이 적을수록 효과가 늦어져. 그 사람에 따라서 얼마만큼 바래야 할지 모르면 무조건 두껍게 바르면 돼. 두껍게만. 그러면은 제대로. 또 필요 없는 건 또 쉽게 나가니까. 근데 필요한 만큼은 다 스며든다 이 말이야. 필요 없는 것만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보면 꺼끌꺼끌한 게 있어. 소금처럼. 근데 소금도 생명원소 29가지 중에서 하나야. NaCl. Na, 나트륨, Cl, 염소가 합쳐져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NaCl은 짠 게 없어. 따로 띄워놓으면 짠맛이 안 나. NaCl은 뭐 말인지 알아? 이게 띄워놓으면 그래. 붙으면 이제 짠맛이 나지. 붙으면 두 개가 NaCl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야. Na는 플러스, Cl은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어. 이게 플러스를 양이온을 띠고 있고 Na, 나트륨이라고 그래. Cl은 염소라고 해서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어. 그렇게 눈만 마주쳤다 붙어버리고. 그래서 더하기 두 개 합쳐지면은 NaCl이 돼서 이게 바로 염화나트륨, 화학명으로.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이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짠맛이 나. 이게 29가지 중에서 2가지가 NaCl이야. 전체가 소금이 아니라 29가지 중에서 2가지만.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짠맛이 난다. 그런데 저 셀젤 속에는 액체로 이미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고 더 필요할지 몰라서 고체를 집어넣은 거예요. 꺼끌꺼끌한 고체. 알갱이 하나가 29가지가 들어있어. 알갱이 하나 속에. 그것을 다른 사람은 도저히 흉내를 못 내는 거지. 그게 모방품은 짝퉁은 많아. 짝퉁 많지만은 29가지가 들어있는 거, 온전히 들어있는 것은 우리 것밖에 없다. 다른 데는 29가지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 물 속에도 이게 많아. 이번에 2월 2일날 3일날 가서 세게 바르고 허라! 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수안보고 가깝거든. 바로 옆에야. 우리나라 온천이 수십 군데가 있는데, 수십 군데가 온천 물 속에 생명원소 가장 많은 게 수안보 온천이야. 수안보 온천 몇 가지가 들었냐? 11가지가 들었어. 11가지가. 생명원소가 물속에, 뜨거운 물속에. 그런데 다른 데 온천, 도온천, 백암온천 여기는 9가지, 7가지밖에 안 돼. 그런데도 막 미어 터지잖아. 거기 가서 온천 욕하려고. 7가지, 9가지만 갖고도 질병은 치유가 되더라 이 소리야. 피부병 있는 사람, 관절염 있는 사람 도시락 싸가지고 간다니까. 관광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15분씩 4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온천 물은 그래. 쇼크가 와, 쇼크. 15분 이상 있으면 쇼크가 온다니까. 그런 게 15분 있다가 호랑이 싹 불어서 다 쫓아낸다고. 그래서 한 30분, 1시간 쉬었다가 또 들어가. 그래서 하루에 4번 못 들어가, 4번을. 온천물 속에는. 기절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
근데 29가지니까 더 기절할 거 아니냐. 폼밭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만들어서 지금 안 만드는데, 욕조 물 플러스 뜨거운 물 39도 40도 물에다가 폼밭을 집어넣어. 거기에도 생명수가 15%가 들었어. 들어가.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갖고 그냥 죽은 듯이 기절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29가지 때문에 쇼크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은 안 만들고 셀제를 전체 바르고 한정한 다음에 바로 욕조에 들어가라. 그럼 필요가 없어. 그리고 기절 안 해. 그때는 뭐 말인지 알아? 그러면서 씻지 않고 셀제 바른 몸을 그대로 욕조에 들어가는 거야. 뜨거운 욕조 들어가 한 10분 이상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야. 뭐 말인지 알아? 닦아내지 말고. 그래서 샵에는 욕조도 갖다 놔라. 내가 하는 소리야. 그 소리야. 한정한 다음에 욕조 들어가는 것이 최고야. 또 들어가니까. 뜨거운 물에 의해서.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이번에 간다. 2월 2일, 3일 꼭 가야 돼. 그래 전체 머리끝 속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한정실에서 한정한 다음에 씻지 말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안 씻으면 안 되게 막 뭐라 할 수도 있어. 씻으라, 닦아내라. 근데 안 닦고 들어가는 게 좋다. 얘 이번에 가는 온천은 11가지가 들었어. 거기에 29가지를 받쳐 바르고 들어가니까 이건 난리가 나는 거지. 온몸을 확 잡아줘 버려. 한 번만 하고도 가벼워갖고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져. 이렇게 고쳐되는 게 전부야. 그러면서 지방을 태워서 또 없애요. 그동안에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다 없애버리고 몸속에 있는 기관까지 다 고쳐버려요. 강경화, 중풍 환자, 어깨, 오십견 환자, 무릎 관절염 환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생명원소만 들어가면 다 고쳐버린다.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지금까지 말한 생명원소에 대한 원리야. 이거보다 더 자세한 것은 이미 생명원소, 몸속의 원소 여행, 아까 이야기한 히로시마 대학 교수가 쓴 책이야. 그걸로 교육을 내가 다 시켰어. 한 바퀴 도니까 내년에 또 교육을 발휘해야 될 거를. 거기에도 그게 자세히 나처럼 나온 게 아니라 분석해서 나와. 29가지 원소는 어떤 것이냐 하고 분석한 것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 NMC. 이거는 다른 회사가 절대 손도 못 대는 것들이야. 왜 그러냐? 말 그대로 내추럴 메디신 컴플렉스라고 영어로는 그 줄여서 NMC라고 하는 거예요. 내추럴 메디신 컴플렉스 NMC 이걸 딴 거야. 천연 의학적인 컴플렉스 복합 원료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 천연 원료를 의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만든 원료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천연 의학 원료, 즉 천연 원료를 의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찾아낸 원료들이야. 만든 원료야. 의학적인 검증이란 뭐냐? 동물 테스트, 인간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 테스트. 이게 약 20가지예요. 오늘 내가 그 프린트로 소개한 것이 다 이게 나와. 20가지 원료는 동물과 인간을 테스트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물 테스트는 이게 천연 원료를 가지고 동물 몸속에다 주사를 하는 거예요. 바르거나 피부에 바르거나 동물에다가 주사기로 집어넣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한 가지 원료 갖고 하려면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왜냐하면 효과가 제대로 나와야 돼. 찾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워낙 복잡해. 인간 테스트도 30명 이상을 해야 되거든. 한 명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중국은 그게 싸요. 그래서 중국에 천연물 연구소가 5개가 있어.
나하고 한족하고 같이 하는 거야. 5개가 있는데 2개는 내가 치워버리고 지금 3개가 잘 되고 있거든. 3개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서안에 있는 거야. 9만 평이야. 어마어마해. 규모가. 9만 평이면은 거기에서 이걸 다 감당해내고 있고, 거기에서 만든 원료는 미국 FDA에 다 등재를 시켜. 우리나라가 제약회사가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식약청 허가받은 원료는 있어도 FDA에 등재된 회사가 내가 알기로 거의 없어. 150년 제약회사들이. 그만큼 힘들어. 근데 20가지 원료 중에 대부분이 다 FDA에 등록을 했어. 대단한 거예요. 동물과 인간 테스트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FDA에 올라가면 전 세계가 그 원료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거의 뭐 한 1년이면 한두 건씩 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동물 테스트를 옛날에는 화이트 마우스, 흰 쥐에다가 하고, 흰 쥐 테스트가 끝나면은 토끼, 그 다음에는 원숭이, 예서 3번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효과가 나오면 마지막에 인간 테스트를 하는데, 이 쥐, 토끼, 원숭이 3개를 다 없애버렸어. 지금은 한 6, 7년 전부터는 돼지만 갖고 해야 돼. 그게 이제 좋아진 거지. 왜 돼지를 가지고 하냐? 원숭이가 아니야. 인간과 DNA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 것은 돼지야. 원숭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돼지만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서안에 있는 연구소 같은 경우는 무균실에다가 돼지 새끼 막 낳았을 때 튀어버려. 별도로. 새끼를 다 죽여버려야 돼. 균이 없는 무균실에서 키운다니까 새끼 돼지를. 그래서 그 돼지에다가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 이게 인간 70kg짜리 인간의 심장과 심장이 안 좋아. 그럼 드러내고 70kg짜리 돼지 심장 맞바꿔도 돼. 그만큼 닮았다니까 인간하고 돼지는. 그렇게 돼 지금. 인간 심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돼지에다가 테스트해서 그 다음에 인간 테스트만 하면 되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또 돈이 적게 드는 데가 중국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막 돈 몇 푼 주면 다 내 몸에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NMC 원료를 약 20가지를 썼는데 이건 비고시물질이야. 뭔 말이냐면은 그 셀젤에 보면 전성분명이 있어요. 거기 고시물질만 내가 해놨어. 비고시물질은 식약청에다가만 보고를 하고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안 써도 돼. 그거는. 중요한 원료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 겉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별도로 내가 알려준 것이 이거야. 이것이 20가지가 넘어요. 이게요. 이 원료가. 그래서 생명원소 플러스 NMC가 만나서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나. 인간 테스트를 다 해버렸는데 뭐. 그러면 이렇게 NMC 원료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있냐? 없어. 전 세계적으로 대충 뭐 좋다 하면 그냥 그 원료 쓰는 거지. 그렇게 험한 과정, 힘든 과정을 37년부터 거쳐가서 발명 특허를 낸 게 셀젤이야. 그럼 내가 발명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100번 해봐야 나한테 다 걸려들어가. 왜? 저 속에 있는 원료 60가지에 대한 특허를 낸 거예요. 거기서 하나만 걸려도 특허가 안 나와. 60가지는 화장품 셀젤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원료들을 다 내가 합쳐갖고 허가를 낸 거예요. 제품 허가가 아니야. 원료 허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방을 하면 걸리게 돼 있어. 셀젤을 만들면은. 근데 내가 조그만 회사들이 뭐 먹고 산다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버려 두고 있는 건데 언젠가 성질 나면 다 고소해버려야지. 그럼 민사, 형사, 이 재산권이든 특허는 민사, 형사를 다 고소를 하고 난리 걸릴 수 있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먼저 원료 이거 거기 오늘 맨 처음에 이게 NMC 물질이야. 유비데 카레논, 코엔자임 Q10이라고 해.
이거 지금 영양제에 우리나라에 다 들어가 있어. 코엔자임.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발산할 때 필요로 하는 게 이거야. 이거 없으면 세포가 에너지가 못 만들어.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FDA에 등록을 한 것이 우리 그 중국에 있는 회사인데, 해놓고 나니까 중국제를 누가 쓰냐? 안 쓰려고 그래. 그런데 마침 독일에서 전량을 수입한다. 자기들이 했다고 해달라. 그래서 독일에다가 다 공급을 해주고 있고, 독일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속여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네가 관리했잖아. 네가 관리했잖아. 거기 뭐 코리자 팔고 있잖아. 원료 주문 받으면은 훨씬 싸지. 근데 요게 영양제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폴리코사놀. 그러니까 코엔자임은 그게 항산화제, 면역 양화제, 효과 효능만 보면 돼. 나머지 복잡하니까, 효과 효능. 그 다음에 폴리코사놀. 이것도 밑에 보면은 효과 효능 나오지. 어디에 좋다는 거 엄청나지. 그 다음에 가서 포도 껍질 추출물이야. 알맹이가 아니라. 이 껍질에 엄청난 영양제가 들어있어. 그리고 그 밑에 효과 효능을 보라 이 말이야. 이걸 다 동물 인간 테스트를 한 거라니까. 그 다음에 가서 포도 씨 추출물이야. 씨를 또 그 속에 있는 성분을 빼낸 거지. 효능 효과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베타 1, 3, 그 다음에 베타 1, 6 글루칸, 베타 글루칸. 이것은 뭐냐면은 항암이에요. 그러니까 상암버섯, 영지버섯 이거 그냥 암세포를 죽여버리잖아. 베타 글루칸이 그 역할을 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서 암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시키미산도 그 밑에 쭉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인삼 추출물, 이 우리나라 것이 아닌 오가피종인데 그 밑에 좀 읽어봐봐. 그래 한 장을 넘겨요. 대두 PE, 대두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 효과 효능을 잘 봐요. 그리고 안젤리카 뿌리 추출물, 이게 식물이야. 올리브 계통이야. 올리브. 그치, 효능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푸에라리아 추출물, 이것도 그 밑에 거 읽어봐요.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 워트 추출물, 이게 그 식이야. 뭐라고 하냐? 그 관절염에 쓰는 건데, 아니, 저기 간염, 간경화, 지방간. 실리마린이라고 해서 여기서 추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드 클로버라는 것은 저기 있잖아. 왜 클로버 꽃, 토끼풀, 빨간 색깔. 레드 클로버니까 빨간 색깔의 토끼풀 추출물이야. 그 다음에 홍경천,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물질이야. 중국에서 세 군데에서 나와요. 백두산에서 나오고 2400m 이상의 고지에서만 나와. 그 다음 문남성, 그 다음에 사천성에서 나와요. 이건 내가 어디다 쓰고 있냐면 건미당에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비밀로 보고 있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 소팔메토 추출물. 이것도 전립선 건강 이런 데 좋은 거고. 밀크시슬 추출물, 이게 실리마린이다. 이 실리마린 간.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관절염이다. 그것은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세인트 존스 워트, 그건 관절염. 그 다음에 솔리네솔. 왜 지금 내가 말한 건 다 이거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고 있어. 이걸로 다 허가받은 거예요, FDA. 그 다음에 그 밑에 아피게닌, 그 다음에 뭐 야생 장미 추출물, 석류 껍질 추출물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효능 효과만 읽어요. 그 다음에 스콜레 올리드, 식물 이름이라 좀 복잡한 한 장을 넘겨요. 그 다음 빌베리 추출물, 베리 있잖아, 벌베리, 빌베리 그거. 그 다음에
세사민은 참깨야. 참깨 추출물. 그다음에 화이트 버드 나무 껍질. 이게 뭐냐면은 아스피린 만드는 주원료예요. 버드나무 껍질. 여기서 만들어. 버드나무 껍질에서 뽑아내가지고 다 허가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리블러스 트리스 추출물, 그 다음에 은행나뭇잎 추출물, 전부가 다 효능 효과만 봐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셀젤 속에. 그러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은 다 고시성분으로 만들지. 오늘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교육시켜. 셀젤 교육시킬 때 생명호수만 이야기하고 NMC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만 이야기했어. 그리고 NMC가 어떤 거라는 이야기 안 했다니까.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가서 이거 한 장짜리 있어요. 셀젤의 효능효과를 이게 며칠 전에 내가 동영상으로 보내줬어요. 그걸 다시 들어보라고. 한 3, 4일 됐어. 셀젤의 효능효과를 우리 코스 영상하고 내가 보내줬어. 셀젤을 지금 다른 모방품 만드는 애들은 디톡스만 강조를 하거든. 그래서 피부관리실에 맨 디톡스를 해라, 디톡스 해라. 그 디톡스 하라는 거 증거를 제시해줬냐? 37년 동안 어떻게 한 줄 알아, 나는? 한증실을 만들어도 잘 안 만들어.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 만들거든, 원장인데 다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땀복도 만들어줘라. 이게 셀젤 머리끝에 발까지 다 바르고 땀복을 입어. 입고 한증실에 들어가서 한증을 해. 그럼 땀이 이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 생수병. 그게 2리터인데 하나 차는 사람이 있어. 이 땀복에서 고이거든, 땀. 이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나온 사람 반절 이상은 나와. 반절. 페트병에 그것다 부어라. 그럼 페트병 겉에 있는 비닐 껍질 다 치워버리고 유성 매직으로 써라. 그 사람 이름, 병명, 날짜를 써서 뚜껑 꽉 막아서 올려놔라. 그러면 이틀 후에 밑에 가라앉는 것이다. 그날을 안 가라앉아. 몸속에 있는 노폐물, 중금속, 화학물질, 발암물질 다 쏟아져 나와. 이게 디톡스예요. 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앉아. 세멘트 가루처럼. 그게 많이 가라앉는 사람은 많이 나온 거고, 노폐물이. 적게 가라앉는 사람 적게 나온 거지. 이게 혈액에 있는 노폐물이야. 그리고 체액과 혈액에 있는 노폐물 다 빼내는 거예요. 땀으로. 빼내고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에서 10일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녹색이거든, 저게. 그럼 그 페트병을 보면은 저쪽이 보여. 녹색으로. 맑게 보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일주일에서 10일 지나면은 땀 색깔이 빨간색, 아니면 우유색, 아니면 검정색으로 바뀌어. 대부분 99%다 바뀌어. 건강한 사람이 없다니까. 20대도 땀 속에 있는 노폐물이.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바뀌는 사람, 우유 색깔로 바뀌는 사람. 원래는 녹색이어야 돼. 맑은 녹색. 그게 건강한 사람이야. 저 속에 녹색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시커멓게 바뀌는 사람. 뭐 말할 수가 없어. 빨갛게 바뀌는 사람. 한 10일 지나면 다 바뀌어.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100%다 하는 거야. 그냥 티켓팅 말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땀복이 필요해. 땀이 그냥 셀젤 바르고 한증실에 들어가면 그냥 다 씻어져 나가니까 뭐 받을 수가 없잖아. 이게 땀복을 만들어서 본사가 판매도 했어. 한때는. 뭔 말인지 알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디톡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보일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흉내, 디톡스, 그 흉내 내는데 니들 디톡스 한 걸 봤어? 말로? 땀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 셀젤 바르고 들어가면은 그게 나와. 일반 한증실에. 이번에 가면은 2월 2일날 그거 한다. 3일날 올 거야. 2번 올 건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고. 엄청나게 나와. 땀이. 근데 그 땀을 받을 수가 없잖아. 이게 땀복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시원해. 바르고 들어가면 뜨거운 데 들어갈수록 차가워요. 이게 고혈압 환자, 심장병 환자가 셀제를 바르고 들어가서 시원하게 차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뜨거우면 안 돼. 고혈압이나 동맥병과 심장병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땀 흘리는 놈들 있지. 요새 뭐 찜질방이 유행하다 보니까 뭐 헉헉거리고 그냥 셀젤도 안 바르고 그냥 땀을 흘리거든 억지로. 좋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100% 피가 더러워져. 그냥 없던 고혈압이 생겨. 피가 끈적거려. 왜 그러냐? 노폐물이 안 나와. 생땀은. 노폐물이 안 나오고 내 몸의 혈액 속에 존재하고 체액 속에 존재하는 생명원소가 5가지, 10가지가 나온다니까. 노폐물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셀젤 바르고 흐르는 땀 속에는 생명원소가 오히려 들어가잖아. 나오질 않아. 그리고 노폐물만 나와. 그 다음에 운동할 때 흘리는 땀 있지. 운동할 때 흘리는 땀 속에는 노폐물만 나와. 생명원소 안 나온다니까. 근데 숯불 가마, 찜질방에서 생땀 흘리는 그 땀 속에는 노폐물은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시원할 뿐이. 뜨거운 걸 시원하다고 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들은. 뜨거운 데 들어가서 땀 흘리면은. 그리고 노폐물 안 나오고 생명원소만 나오니까 오히려 몸이 고장난다, 이 말에 하면 할수록. 그래서 사우나 하실 나오면 밖에 소금통이 있는 거예요. 왜 소금이 있는가? 소금통이 있어. 천일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말하자면은, 먹으라는 거야. 먹고 바르라는 거야. 근데 바르는 것보다도 소금 속에는 7, 8가지 생명원소가 있거든. 10가지는 안 되고. 천일염 속에는. 그거라도 보충시키라고 일부러 놔준 거예요. 조금씩 먹으라고. 빼냈으니까, 생명원소를. 근데 그걸 바르고 막 들어간다. 또 미친 것들이. 바른 거나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이제 알겠어? 생명원소만 나와. 그게 생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환자는 뒤질라고 작정한 거예요. 더 끈적거리니까. 혈전, 피떡만 생겨. 이게 디톡스는 하나도 안 돼. 근데 셀젤 바르고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 그것도 노폐물만 나와. 이제 알겠지? 같은 땀이라도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인 컨트롤 나오지? 통증이란 뜻이야, 페인은. 그래서 모든 통증은 다 잡아. 근데 안 잡히는 게 딱 하나 있어. 암성 통증은 참 안 잡혀. 엄청나게 통증이 심하거든. 그것은 마약이 있어, 양귀비. 병원에서 처방을 해줘.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 맞든지 알약으로 먹어야 돼. 그 외엔 다 잡혀. 그 대신 아까 이야기했지, 두껍게 발라라. 살이 안 보일 정도로. 조금 발라도 효과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 연소야. 이게 다이어트는 최고야. 이게 분해가 아니라 연소야. 이 비만 교육은 따로 나한테 받아야 돼. 한 1시간 이상을. 일단은 연소시킨다는 거. 이건 없어, 전 세계가. 셀젤밖에는. 그리고 2019년 이전에는 셀젤, 리포젤 해갖고 셀젤이랑 병 고치는 거, 리포젤은 다이어트 비만이거든. 근데 합쳐버렸어, 2019년 12월 달에. 합쳐서 강하게 나온 게 이거야. 엊그저께 어떤 원장이 전화 왔더라고. 너무 좋다고. 지난번 것보다 훨씬 좋다고. 그 다음에 쌍떼 거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 쌍떼 거 쓰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거를 싹 바꿔야겠다고.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어. 전화하라고. 뭔 말인지 알아? 유튜브 보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막 띄워서 보내라고 그래요. 하잖아. 그 다음에 지방을 태워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요요가 없어. 다시 살찌진 않는다니까? 그럼 연소시키는 게 있냐?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건 내 말을 믿어야 돼. 비만 교육을 배운다. 그래서 100% 비만에 관한 전문적인 책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비만이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야. 할 수가 없어. 뇌가 딱 잡고 있어서 안 된다니까. 근데 뇌에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셀젤은. 이게 아까 이야기한 저 두 가지, 생명원소, 에너지가 지방을 다 제거를 시켜버려, 태워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신경활동. 이것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지금 오늘 내가 처음 교육시키는데, 신경이 노쇠화가 돼, 늙으면서. 근데 손끝에서 머리 끝까지
전체가 신경으로 덮여 있고 신경과 함께 같이 흐르는 게 혈관이야. 모세혈관까지 신경과 함께. 그럼 신경이 잘못되면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멘톨이 들어가 있지. 저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야. 그게 하는 일이 뭐냐? 신경을 전부 다 그래서 강하게 넣는 거예요. 살려버려요. 근데 신경을 살리는 게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효과가 오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나면 옆에 있는 혈관도 살아나고 혈관이 살아나면 그 밑에 있는 근육도 다 살아나버리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내 교육을 나중에 시킬 텐데 미엘린 구조라고 저번에 내 교육 시켰어 1월 달인가. 네. 미엘린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사이토킨이 네. 통통통 네. 튕겨서 진짜 말처럼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뇌 속까지 전달된다. 근데 이게 미엘린이 녹아서 통통통 안 되고 피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온몸을 살리지를 못해. 살려라, 죽여라 하는 것도 신경이 하는 건데 그걸 살려내는 게 맨 처음에 이것부터 한다니까. 세게 바로 한증하면은 한증을 안 하더라도 바르는 순간 신경을 살린다는 소리야. 신경을. 그래서 온몸이 살아나는 것이 셀젤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좀 세게 들어갔다. 멘톨이 그 역할을 해. 그 다음에 5번째 체세포가 부활이 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세포, 기형세포, 병든세포, 암세포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론 암세포는 셀젤 하나만 갖고 안 돼. 그래서 완미당 같이 먹어야 돼. 완미당. 반드시 완미당을 권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6번째는 혈액순환이야. 이거 엄청나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야. 또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산소가 신경에 또 공급이 잘 돼. 산소가 공급이 돼야 또 이게 살아나 또 신경이. 이게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어. 그 다음에 7번째 면역력이 증강이 돼. 온통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요새 같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도 감기에도 잘 걸리질 않는다. 걸렸다 하더라도 건미당 먹으면 돼. 이제 알겠어? 최고야 건미당. 그 다음에 8번째 피부 개선이 된다. 지금 셀젤이 옛날에 2019년 이전에는 얼굴을 내가 바르지 못하게 했어. 근데 2019년부터는 미백, 그 다음 주름살 제거, 원료 물질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가 있어. 근데 이중 기능성이란 말을 쓰지를 못해. 쓰고 싶어도. 왜 그러냐? 팩이기 때문에. 에센스나 로션이나 영양크림은 이중 기능성이라고 써도 되거든. 안 시켜내잖아. 근데 이거 시켜내잖아. 팩이니까. 그러니까 집어들 수는 있어도 시켜내기 때문에 쓰지 못해. 이중 기능성. 근데 그 물질 원료가 다 들어가 있다고. 표시돼 있어 아예. 그러니까 얼굴에 팩을 2,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팩을 하되 얼굴 발라주고 듬뿍 발라야 돼. 눈가, 입가에나 쓰지 말고 목까지. 그래서 벨루가로 우리 도구로 그렇게 문질러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발라. 또 바르는데 부지포를 석장 몇 장 깔고 석고팩을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본사가 옛날에 석고를 팔았는데 안 팔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 인터넷에 다 팔어 그게. 그럼 석고팩이 뜨거워지거든. 뜨거우면서 막 들어가 버리거든. 그럼 동안이 돼. 완전히 올라가면 40, 50대, 60대 막 펑퍼짐한 것이 이만이죠. 주름살은 다 없어지고 하얘지면서. 그러면은 여드름도 그렇게 또 다 없어져 버려요. 여드름, 기미, 주근깨, 할 것 없이 주름살까지, 탄력까지 다 셀이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제품을 쓸 필요가 없다. 피부관리실이. 이제 알겠어? 셀이 하나로 얼굴은 다 끝난다니까. 고민이. 그것을 석고팩을 한 놈을 날짜를 써. 이름과 날짜를. 그래서 진열을 해. 10번 정도. 그러면 보면은 처음에는 커. 그게 가면처럼 되거든. 걸어놔. 원장실에 못질해갖고 걸어놔. 10개를. 그러면 점점 작아져 있어. 10번째는 아주 그냥 조그만해. 요즘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동안 피부야. 근데 그게 다른 걸로 안 돼. 우리 걸로만 안 돼. 셀겔. 더 이상 다른 걸로는 효과가 있어도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어. 일주일에 2, 3회 하나 이거야. 어? 그래서 부지포를 2장 깔면 화상을 입어. 한 넉 장, 석 장을 깔아라. 그 다음에 9번째 기타 반건강 상태 회복. 이게 모든 건강을 다시 잡아준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겠지? 세포가 살아나니까 부활이 되니까 병든 세포, 기형 세포가 다 제거가 돼. 그러니까 건강해져. 내 몸이.
그래서 2월 2일날 3일날 꼭 가서 하라는 거예요. 온천 속에 또 있잖아. 10가지가 11가지가 여기까지 한 5분 쉬었다가 계속 할 테니까